여러분 이제 교정사료 마지막 수업의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며칠 전 정말 오래죠. 20년 전에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뭘 찾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고 어느 창고를 정리하다가 대구에 있던 시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대화에 초대되어서 했던 그걸 준비했던 자료 같아요. 그 당시에 방송실에서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1시간 분량의 이야기였는데 아마 제가 가고자 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학생들에게 진로를 위한 어떤 관계된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이 돼 있어서 각 기관장들이 학생들하고 만나던 시절에 아마 제가 대신 간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이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아무튼 앞에 생략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는 살아온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많이 다르고 더구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방송으로 만난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노파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꼰대 같을 걸 제가 걱정했나 봐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대부분의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왠지 미덥지가 않고 못마땅스러워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말 옛날 어느 도시국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발견된 반쯤 떨어져 나간 비석의 글귀에도 요즘 젊은 것 참 큰일이야라는 글귀가 적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또 다음 시대를 또 그 다음 시대를 쭉 이끌어오면서 인류사가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미래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인류가 발전하고 개개인의 행복의 양이 커져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류는 지난 시대보다는 어찌되었건 자유스럽고 평등한 시대를 살고 있고 질병과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혜를 짜내왔고 절대 빈곤을 넘어서서 보다 풍요로움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한 시각 혹시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인간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오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도소 관리자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끝없이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문제가 범죄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범죄는 사회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 관리자로서 우리 사회의 범죄 문제, 특히 형별 집행이라고 하는 사회 통제의 한 영역을 맡아오면서 적지 않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보람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고뇌를 하게도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교종의 문제는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그러한 해답이 바로 또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용 중인 그 당시에는 대구에도 굉장히 3,000명 넘게 있었어요. 2002년도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 글 같아요. 수용 중인 수천 명의 범죄자들도 얼마 전까지는 우리의 이웃이었고 그들 또한 영원히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는 우리 사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교도소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었으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그런 당부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품고 키워나가고 있는 건가요? 절실하게 원한다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절실하게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 지금 제 생각인데 설사 기울어진 운동장 탓도 있지만 기회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하나의 예를 들게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직접 버너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놓고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둡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은 없으니까. 그래도 성적은 아주 꼴찌는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으니까. 친구도 많고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를 요리하는 물이 따뜻한 목욕물이라도 된다는 듯이 편안하게 잠자다가 죽은 개구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좀 지나쳤죠, 얘가.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공부가 당장은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라고 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당장은 하기 싫은 것이지만 미래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고 비겁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힘이 됩니다. 제가 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꼰대 같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때 그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써뒀던 것 같아요. 하나만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나의 봄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좌절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어떤 사람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비참한 처지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지 않고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버니언이 철로 역정이라는 세계적인 작품을 완성한 것은 그가 종교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입세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긴 미국의 작가 오 헨리 역시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감옥에서 자기 안에 있는 소설가로서의 재능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재수가 위대한 작가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시련 속에서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 그 자체를 남겼습니다. 베토벤은 나중에 기머거리가 되었고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은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간절한 열망, 진실한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알고 싶다는 라이트 형제의 진지한 꿈은 오늘날 전 세계를 하나의 마을, 지구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힘을 이용해 보겠다는 꿈에 인생을 건 마르코니가 있었기에 오늘날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탄생한 것입니다. 21세기는 태평양 시대를 향한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뭔가 잘 안 된다고 힘들어진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과의 만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때의 꿈과 절망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즐거운 학창시절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주절주절.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꼰대였구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료만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알렉산더 패터슨. 가둬놓은 상태에서 자유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형벌로서 교도소에 오는 것이지 처벌받기 위해서 교도소에 오는 것은 아니다. 다음 퍼킨스. 노후시설 내의 훈련 효과가 외부 세계에 나가서까지 일반화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여러분들은 크로포드. 수용시설 내부 환경을 가능한 외부 세계와 유사하게 설계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화 아메리칸 퀼트를 봤나요? 거기에 글을 하나 제가 옮겨 써놓은 게 있어요. 삶을 하나의 무늬로 바라보라. 행복과 고통은 다른 세세한 사건들과 섞여들어 정교한 무늬를 이루고 시련도 그 무늬를 더해주는 색깔이 된다.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무늬의 완성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일반인들에게 교도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 했던 같이 읽었던 같이 읽자고 소리내어 낭송하자고 했던 시입니다. 에밀리 디킨스. 잘 아는 시인이죠. 만약 내가라고 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 맥진 지친 한 마리의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볼까요? 누구나 한꺼번에 사람이 나빠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글들을 제가 옮겨본 거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삐딱하게 눌러쓴 모자였나요? 약간 휘어진 새끼손가락이었나요? 지금 당신은 저의 어디까지 사랑하나요? 몇 번째 발가락에 이르렀나요? 혹시 제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당신도 언젠가 모든 걸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이러한 글들은 일반인들의 교도소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제가 정리했던 것이었고 함께 하자고 도움을 청했던 글들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 보여줬던 시 같아요. 이 시를 끝으로 이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썼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 하는 것. 무엇이 성공인가라고 하는 랠프 월도 에머슨의 시인데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자, 무엇이 성공인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 성공인가? 랠프 월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저로서는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직업을 포함해서요. 그랬으면 제가 이번 학기에 저는 수업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경기대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고 직접 대면 수업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1, 2년 동안은 1년 내년 말까지 정도는, 그리고 그 이유도 모르겠지만 백석대에서 범죄 교정학과 학생들하고요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던 한 학기였지만 제가 선생님이었던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 직접 대면은 못했지만 언젠가 만나서 한 학기 수업이었지만 교정사회론 과목을 받은 제자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학기 교정사회론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또 여름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이렇게 할까요? 안녕.